요즘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뇨 걱정을 덜어주는 복분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집에서 복분자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신 것처럼 천천히 들어보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건강한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복분자라는 이름 참 재미있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엎어질 복, 요강분, 아들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인이 복분자를 꾸준히 먹었더니 소변 줄기가 어찌나 세졌던지 요강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된 이야기이겠지만 그만큼 복분자가 신장과 방광 건강에 좋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복분자는 우리나라 산자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딸기의 일종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덜 익은 열매를 따서 말린 것이 바로 한약재로 쓰이는 복분자예요. 완전히 익으면 너무 물러서 약으로 쓰기 어렵거든요. 아직 단단할 때, 가장 좋은 성분이 꽉 차 있을 때 수확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의서인 향약 구급방에도 복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동의보감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하고 정력을 더해주며 눈을 밝게 한다고. 옛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작은 검붉은 열매가 우리 몸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말입니다. 요즘은 전라북도 고창이 복분자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해풍을 맞으며 자란 복분자는 당도도 높고 약효도 뛰어나다고 해요. 바닷바람과 햇볕, 그리고 기름진 땅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이 셈입니다. 그런데 복분자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복분자의 그 진한 검붉은 색, 혹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색깔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색소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해충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방어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속에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생기는 찌꺼기 같은 거예요. 이게 쌓이면 세포가 늙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을 도와줍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해줘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함께 늙어갑니다. 유연함을 잃고 딱딱해지고 좁아지기도 하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젊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복분자에도 블루베리 못지않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이 흐려지는 것을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시고 계신 차가 있다면 한 모금 드셔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시.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아쉽습니다. 복분자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단순한 장기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원기가 저장된 곳으로 봐요. 신장이 튼튼하면 뼈가 건강하고 귀가 밝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며 정력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해지면 허리가 시큰거리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소변이 시원찮고 피로가 쉽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의 기운이 줄어들어 이걸 신허라고 합니다. 신장의 기운이 허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특히 겨울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추위가 신장의 기운을 더 빠르게 소모시키거든요. 복분자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차가운 성질의 약재는 신장을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분자는 신장을 따뜻하게 감싸주듯 보호하는 약재예요. 동의보감에서도 복분자가 신장에 전기를 보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따뜻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허리와 무릎이 든든해집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과 활력이 살아납니다. 혹시 요즘 허리가 자주 시큰거리시거나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시다면요. 그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분자가 그 신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뇨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소변 보는 일이 참 신경 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게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셨을 거예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자주 마려운데 막상 가면 잘 안 나오거나 다 본 것 같은데 또 마려운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깨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깨시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그게 반복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예요. 복분자는 이런 배뇨 관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고요? 복분자가 신장 기능을 강화해 주기 때문이에요. 신장이 건강해지면 방광도 안정됩니다. 방광이 안정되면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불필요하게 자주 마려운 증상이 줄어들어요. 동의보감에는 복분자가 소변이 잦은 것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장의 기운을 보하면서 동시에 방광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낮에도 소변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적어집니다. 물론 복분자를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적어도 두세 달은 드셔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집에서 복분자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이에요. 이 방패가 튼튼하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작은 상처도 빨리 아물고 큰 병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되면 이 방패가 점점 약해져.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컨디션이 무너지죠.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고 한 번 아프면 오래갑니다.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복분자의 안토시아닌이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도와줘요. 몸 전체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것. 특히 신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골수를 만들고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며 건강한 혈액이 면역력의 기초가 된다고 봐요. 결국 신장을 보호하는 복분자가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셈입니다. 요즘처럼 건강이 중요한 시대, 면역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복분자 한 줌이 그 면역의 방패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복분자를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복분자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편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분자 차입니다. 말린 복분자 한 줌, 약 10g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달여보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천천히 끓이시면 됩니다. 색이 진한 붉은빛으로 우러나면 잘 된 거예요. 하루에 한두 잔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복분자 술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즐겨 담그셨던 방법이에요. 말린 복분자 200g에 소주 1도시리터를 부어 서늘한 곳에 3개월 정도 숙성시킵니다.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해요. 술을 못 드시는 분은 차로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복분자청입니다. 생복분자를 구하셨다면 청을 담가보세요. 복분자와 설탕을 1도씨 대 1도씨 비율로 넣고 3개월 정도 숙성시킵니다. 숙성된 청을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드시면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드시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오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한의학에서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을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봅니다. 이 시간에 복분자를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복분자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 평소 얼굴이 잘 붉어지거나 땀이 많이 나는 분은 양을 줄여서 드시거나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도 의사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세요.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는 복분자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간입니다.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등을 기대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편안히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먼저 숨을 느껴봅니다.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슴이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빠져나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숨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세요. 이제 발끝을 느껴봅니다. 양쪽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발바닥의 무게, 발가락 하나하나. 오늘 하루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다준 두 발입니다. 고맙다고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뻣뻣하거나 시큰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냥 알아차리세요.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허리로 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을 지탱해온 허리입니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힘을 빼셔도 됩니다.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따뜻한 빛이 머리 위에서 내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 빛이 정수리에 닿습니다. 그 빛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마를 적시고 눈을 편안하게 하고 볼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빛이 목을 지나 어깨로 내려갑니다. 팔을 타고 손끝까지 흐릅니다. 가슴을 채우고 배를 따뜻하게 합니다. 심장이 있는 허리 부근에 그 빛이 잠시 머물러 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심장을 감싸줍니다. 마치 복분자의 따뜻한 기운이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 빛이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신경 쓰였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놓아주겠다는 마음만 품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해가 뜨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도 그 리듬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내일이 옵니다. 그리고 그 내일도 당신은 잘 해내실 겁니다. 잠시만 더 이 고요함 속에 머물러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도요. 기지개를 한번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떠주세요. 오늘은 복분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뇨 걱정을 덜어주며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열매였죠. 옛 어르신들이 왜 그토록 복분자를 귀하게 여겼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린 복분자 한 줌, 따뜻한 물에 우려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아침이 더 개운해지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날이요. 오늘도 하루한 건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복분자의 따뜻한 기운처럼 포근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도 새로운 건강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